북한의 첫 군사 정찰 위성 발사가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발사 예정 기간과 추진체 낙하 지점을 선박 항행경보조정국인 일본에 통보했고 북한 동창리 서해위성 발사장에서 포착된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게 위협이 되는 건 쏘겠다는 정찰 위성이 ICBM 등 북한 미사일의 눈과 길잡이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통보한 위성 발사 예정 기간은 오는 31일부터 11일간입니다. 서해 두 곳과 필리핀 동쪽 해상 한 곳 등 로켓 잔해가 떨어질 위험 지역도 예고했습니다. 평안북도 동창리 발사장에는 새 발사대 건설과 함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위한 VIP 관측소가 세워진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최종 발사일은 날씨 등을 고려해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성체와 발사체가 결합이 끝났다라는 걸 의미하고 발사 패드에 기립하는 나머지 한 일주일여 정도의 시간이 프로세스상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북한은 위성 발사를 앞두고 국정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이례적으로 넉 달 만에 재소집하고 한미 합동화력 훈련을 빌미 삼아 위협 수위도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미국과 남조선 괴뢰 악당들의 불장난 소동은 정세격화의 또 하나의 위험한 문턱을 넘어섰다. 북한은 1998년부터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5차례 인공위성 발사를 시도해왔습니다. 2012년과 2016년엔 광명성을 실제 궤도까지 쏘아 올렸는데 위성 신호가 확인되지 않아 여전히 궤도에서 돌고는 있지만 죽은 위성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북한이 앞서 공개한 군사정찰 위성 1호기는 길이 1m 남짓, 무게 300kg 안팎의 소형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대북 제재로 주요 부품의 반입이 막혀온 만큼 미사일의 눈 역할을 할 정찰 위성의 성능엔 아직 의문이 남아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제주도에서 열리는 다국적 해양 차단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서 일본 자위대 함정이 부산에 들어왔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우길기의 일종인 자위함기를 달고 왔습니다. 그동안 우길기 개항을 두고 여러 번 논란이 있었는데 우리 국방부는 국제적인 관례라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윤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해군 작전기지. 깃발 2개가 개항된 함정이 정박해 있습니다. 한쪽에는 일본 국기가 걸렸고 다른 쪽에는 일본 자위함기로 사용되는 우길기가 개항됐습니다. 오는 31일 우리나라가 주최하는 다국적 해양 차단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입항한 일본 자위대 호위함 하마기리 함입니다. 일본 함정이 자위함기를 개항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 2010년 이후 처음입니다. 국방부는 일본 함정이 자위함기를 개항하고 입항하는 건 국제적 관례라는 입장입니다. 통상적으로 외국 항의 함정이 입항할 때 그 나라 국기와 그 나라 군대 또는 기관을 상징하는 깃발을 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자위함기는 일본이 2차 대전 당시 사용한 우길기와 거의 같은 모양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호위함이 우길기를 단 채 이곳 부산항에 들어온 데 대해 우리나라 국민들한테서 비판적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우길기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그 깃발을 달고 우리나라에 입항을 했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민족에 대한 뼈아픈 상처를 준 상징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국가가 국민의 그런 전체 마음을 잘 많이 읽지 못하지 않나. 다국적 해양 차단 훈련이 열리는 31일까지 부산 곳곳에서는 일본 함정의 입항을 규탄하는 집회와 1인 시위가 열릴 예정입니다. 훈련이 끝난 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자위함기를 개항한 일본 함정을 사열할 예정이어서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조사단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 검증을 위한 최종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달 조사단의 최종 보고서가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데 주변 나라들의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죠. 특히 중국은 외교부 대변인이 나서서 오염수가 안전하면 일본 국내에 방류하라고 비판했습니다. 구승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조사단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안전성 검증을 위한 최종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IAEA 조사단은 오늘부터 닷새간 원전 관계자들과 협의하고 후쿠시마 제1원전도 방문해 오염수 해양 방류에 사용할 설비와 방류 절차를 감시하는 규제위원회 대응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We take all these concerns seriously. We look at them. We reply to those from the technical perspective. That is the perspective, of course, of the IAEA. IAEA는 다음 달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이 그에 앞서 진행되는 마지막 조사인 겁니다. 앞서 이달 초 IAEA 조사단은 5번째 중간 보고서를 내고 일본의 오염수 방류 방법에 대해 충분히 보수적이며 현실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다음 달 나올 최종 보고서 역시 일본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IAEA 특별팀은 11개국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돼 있고 우리나라 전문가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과 중국 등 주변 나라들의 우려는 여전합니다. 특히 중국은 외교부 대변인이 나서 연일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의구심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세계보건총회에서도 이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既然日本政府口口声声说福岛核污染水安全无害，那么日方为什么不直接向日本国内排放核污染水，或将其用作农业工业用水？ 한편 지난 25일 현지 시찰을 마친 우리 정부 시찰단은 일본으로부터 받은 자료와 IAEA의 최종 보고서를 참고해 다음 달 종합적인 평가 내용을 밝힐 예정입니다. MBC 뉴스 구승은입니다. 성소수자 혐오 발언 등으로 물의를 빚은 국가인권위원회 이충상 상임위원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지난해 풍자만화 윤석열차와 관련한 정부 상대 진정에 인권위가 최근 각하 처분을 내린 과정에도 이충상 위원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이 있었다는 내부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구나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2월 국가인권위 직원 6명은 이충상 상임위원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현직 인권위 상임위원이 직원들로부터 인권위에 진정을 당하는 초유의 일이 생긴 겁니다. 사유는 조사관에 대한 인격권 침해, 발단은 지난해 화제를 모았던 풍자만화 윤석열차였습니다. 이 작품에 상을 준 대회 주최 측에 경고 조치한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해 야당이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인권위에 낸 진정 사건이었습니다. 인권위는 이 사건을 통상의 심의 기간보다 2배나 긴 6개월 만에 각하 처분했습니다. 이미 수상과 전시가 끝나 조사할 필요도 없다고 했지만 논란이 분분했습니다. 이 안건을 1차 심의하는 소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이충상 상임위원은 담당 조사관의 보고서를 상정조차 안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주심위원회 자신을 임명하는 등 인권위 내부에서 독단적 의사결정이란 비판에 직면했던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보고서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등 극히 예외적으로 임명되는 주심위원은 전문성을 가진 비상임위원 중 지명되는 게 관례였습니다. 동료 조사관이 부당하다며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리자 이 위원은 담당 조사관은 쟁점을 전혀 모른다는 식으로 면박을 주며 공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셀프 주심위원 임명 논란에 이충상 위원은 비상임 위원들의 경우 본업을 하느라 깊이 있는 조사가 어렵다며 상임위원인 자신이 맡았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인권위의 좌편향 직원들이 제보하는 허위 주장 보도에 대해선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윤석열차 진정에 대한 각하 처분 한 달이 넘었는데도 아직 결정문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나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촛불 시위가 한창이던 지난 2017년에 만들어진 이른바 계엄문건. 누가 지시했는지, 왜 만들었는지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MBC가 초기 수사 기록 1,700여 쪽을 확보해 살펴봤더니 기무사 요원들은 윗선 지시였고 계엄 실행 가능성도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까지 2달 전 귀국했지만 검찰 수사는 별다른 진전이 없어 보입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7년 촛불 집회를 제압하기 위해 군 투입을 검토했던 이른바 계엄 검토 문건. 해외에 머물며 검찰 조사를 받지 않았던 핵심 인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2달 전 전격 귀국했습니다. 계엄 문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계엄 검토를 누가 지시했는지, 정말 실행하려 한 건지 의혹은 여전한 상황.
MBC는 조전 사령관 없이 부하들만 조사했던 2018년 초기 수사 기록 1,700여 쪽을 확보해 분석했습니다. 당시 기무사 요원들은 장관이 큰 그림을 그리게 도와야 했다. 위중한 상황을 고려한 장관의 지시로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 또는 그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다고 지목한 겁니다. 계엄을 실제 실행할 수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기우진 당시 준장은 장관님이 추가로 명령하면 실제로 계획이 실행됐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공개된 계엄 문건에는 의명이란 표현이 등장하는데 실무자 중령에게 의명의 뜻을 묻자 지시만 있으면 바로 시행한다는 뜻으로 장관 지시가 있으면 실시했을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검토한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시위대 50명당 군인 1명으로 계산했다. 시민이 탈취할 수 없게 트럭 대신 장갑차를 투입해 차벽을 세우려 했다는 겁니다. 일단 군대가 투입되면 그 시민들의 그 저항 의식은 훨씬 더 심해지고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죠. 한번 안을 짜본 계획이 아니란 얘기예요. 후임자인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세부 자료를 보고 너무 놀랐다. 일주일간 잠을 못 잘 정도였다고 진술했습니다. 계엄 문건을 은폐한 혐의로 먼저 재판을 받은 기무사 간부 2명은 법원에서 잇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단순 검토 문건이면 왜 은폐하셨나요? 법원은 조현천 전 사령관 지시를 받고 위법한 문건을 만들었다고 못 박았습니다. 조 전 사령관 귀국 2달이 지났습니다. 조 전 사령관 측은 MBC와의 통화에서 검찰에서 계엄 문건에 대해 한 번도 조사하지 않았다며 문건에 대한 입장을 밝히길 거부했습니다. 검찰은 현재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만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